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3D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D라는 거는 Z값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뜻합니다. Z값을 가지는 객체, 이걸 3D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2D에 대해서 배웠는데 2D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좌표에서 X축과 Y축을 이용해 객체를 설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라인을 끊는다, 서클을 그린다, 또는 리텐가를 그린다고 했을 때, 라인의 첫 점과 끝점은 결국 X축이죠. 그죠? X축. Y축으로는 0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반지름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레디우스 값. 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리턴과 같은 경우에는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X축,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연결하는 Y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항상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어떤 객체를 만드는 걸, 이걸 2D라고 얘기하죠. 이와 봐서 3D라는 것은 X축과 Y축 외에 Z축을 갖게 됩니다. 이 Z축을 갖다가 다른 말로 Z축을 흔히들 뭐 깊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높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두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께라는 개념은 좀 불확실한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두께라고 얘기한다면 물체의 두께, 물체의 폭을 뜻하는 거죠. 아니, 자,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속이 비어 있는 물체라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을 흔히 우리는 두께라고 얘기하죠. 두께. 또는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백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백체의 두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일반적인 객체를 설명할 때 두께를 뜻하는 거고요. 3D에서의 어떤 Z축을 설명할 때, 3D에서의 Z축을 얘기할 때, 어, 두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요런 겁니다. 자, 백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백체를 프론트에서 바라봅니다. 정면도. 그러면은, 요 아래 지면 Z축인 0인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높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깊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이걸 3D에서는 Z축을 설명할 때 두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통상적인 두께의 개념과 3D에서 Z축을 설명할 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D는 단순하게 평면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3D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등각 두상보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박스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 부분 높이 방향을 Z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방향을 X축. 그렇죠? 그럼 이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Y축이라고 하죠. X축과 Y축 2D에서 Z축을 더하는 개념이 바로 3D입니다. 3D는 또한 어떤 특별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2D에 비해서 특수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일단 고도, 에볼레이션이라는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도라는 말은 원점, 이건 Z축의 0점을 뜻합니다. Z축의 0점. 원점으로부터 Z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떨어진 정도, 즉 값입니다. 값. 이걸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에볼레이션. 아니,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을 할 때, 고도 몇만 미터, 고도 1000미터, 고도 2000미터, 3000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즉, 바닥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가, 그걸 고도,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다른 말이 두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객체의 두께를 정의하는 두께.
이거는 물체의 순수한 의미로 Z축 방향의 두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높이. 즉 이거죠. 높이. 이게 바로 T가 됩니다. thickness, 두께. 아시겠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 이걸 두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텐가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자, 카피하죠. 옆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두 번째, 이 커맨드 라인에서 ch 또는 mo 또는 pr 또는 pro ps 이렇게 입력합니다. 프로피티스 등록 정보 또는 속성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단축키로 ch 또는 mo 또는 pr 또는 props 이렇게 네 가지의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h 입력하시고요. 엔터키 칩니다. 자, 등록 정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는 선택하시고요. 제너럴 부분에 thickness라고 있죠. 두께. H축, 즉 높이 방향입니다. 순수한 객체의 Z축의 높이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 10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지오메트리 부분에 에볼레이션 있죠. 고도. 이걸 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그 다음에 ESC 키 친 다음에 세 번째 걸 선택하시고요. 자, 역시 thickness에다가 100을 입력하시고, 한 200을 입력할까요? 200 입력하시고, 에볼레이션에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요. 자, 현재 상태는 평면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나 높이를 줬지만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걸 등각 투상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자, 탑을 클릭하셔가지고요. SW 남서 방향이죠. 남서 방향 클릭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aded with edge인데 여러분들은 2D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걸 shade with edge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고도 0이죠. 높이 0이죠. 자, 그러니까 고도는 0이기 때문에 Z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0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요. 높이가 0이란 말은 2D란 말입니다. 2D. 그대로. 평면이라는 뜻이죠. 평면. 이와 반해서 두 번째 거 고도 100이었나요? 100. 높이 50이었죠. 즉 이만큼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그리고 Z축으로부터 이렇게 Z축으로부터 50, 고도 100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고도 200인가요? 그 다음에 고도는 200이고 높이는 150이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Z축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프론트 화면에 바꿔서 높이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르죠? 높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100이면 이게 200이네요. 그렇죠? 높이가 200이 되겠네요. 제가 앞에서 임정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이거는 에볼레이션 50이네요. 고도는 50이고 두께는 100입니다. 이거는 두께 200이고 고도는 100입니다. 이렇게 이 Z축 0점으로부터 0점으로부터 고도 50, 고도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100이고요. t는 200입니다. t가 높이 또는 두께라고 얘기해야 되죠. 높이 또는 두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 에벌레이션과 어떤 그 ELEVATR 맞나요? 고도 에벌레이션 ELEV C가 빠지죠? ELEV ATR이죠? 고도. 그럼 높이. 자, 이게 해외과 같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간혹 가다가 보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D 우리가 3D를 작성할 때 3D 설계를 할 때 3D 객체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3D 객체의 기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메쉬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객체입니다. 3차원 모델의 기본적인 객체. 자, 이걸 메쉬라고 얘기하는데요. 3D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냐면은 자, 이걸 또 다시 남서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3D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정점입니다. 정점. 점으로부터 점을 연결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는 이 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2D를 끌 때도 선을 하나 끊는다 가정할 때 이 첫점과 끝점이 있죠. 첫점과 첫점, 끝점,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첫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고요. 첫점과 끝점이 다시 있고 첫점과 끝점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텐각이죠. 사각형. 사각형을 높이 방향을 줬을 때 첫점과 끝점, 뒤에 또 첫점과 끝점 이렇게 있겠죠. 첫점과 끝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높이 방향으로도 첫점과 끝점, 첫점과 끝점, 첫점과 끝점, 첫점과 끝점, 첫점과 끝점, 첫점과 끝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3D 모델을 이루는 최소 단위 이걸 점 또는 다른 말로 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영어로 버텍스라고 얘기하죠. 자, 3D 모델을 이용 최소 단위는 점이고요. 그러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엣지라고 있습니다. 엣지, 즉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이걸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그리고 선과 선을 연결했을 때 면이 구성이 되는데요. 면 또는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같다고 표시했는데 원래는 좀 다른 겁니다. 일단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선과 선이 연결되어 면이 되는 겁니다. 면이 되는 것. 이걸 흔히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페이스는 흔히 삼각면을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면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버텍스가 3개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피라미드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과 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닫혔습니다. 그죠? 첫 점과 끝점이 연결돼서 닫혔습니다. 이걸 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삼각면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삼각면.
그리고 삼각면 두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다각이지 않죠. 다각형. 사각 이상을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 하나, 둘, 셋, 넷. 사각 이상을 다각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삼각면을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면이 구성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버텍스가 3개가 되어야 되고요. 엣지도 3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점과 끝점이 항상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야 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러한 과정으로 다각형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걸 지어볼까요? 지우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요 부분만 몇만 지우죠. 자, 면이죠, 면이죠. 이 네 개의 면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덩어리.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입니다. 즉 여러 개의 다각형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 그걸 메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D 모델의 종류, 를 메시라고 했죠. 메시는 여러 개의 다각형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 이걸 메시라고 했죠. 점과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 이걸 엣지라고 얘기했죠. 엣지와 엣지가 세 개가 만나게 되면은 페이스가 되고요. 페이스와 페이스가 만나게 되면은 다각, 폴리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각형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는 걸 메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은 여기서 보시면은 Shade with Edge를 클릭하신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체크합니다. 자, 이게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은 3차원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철사를 엮은 것 같이 어떤 철사로 엮은 것 같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면 있죠?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요 엣지들을 갖다가 선으로 표시하는 선, 철사로 표현한다고 해서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데이터 양이 적습니다. 데이터 양이 적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이와 반면 단점은 뭐냐면은 안쪽과 바깥쪽 구별이 어렵다. 즉 어느 부분이 안쪽이고 어느 부분이 바깥쪽인지 그걸 구분이 어렵다는 게 와이어프레임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과 바깥쪽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질감 표현이 불가능하다. 즉 재질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러면 스페이스, 이걸 표면이 나옵니다. 표면. 자, 이거는 3D 객체에 해당되는 건데 3D 객체의 어떤 셀프의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쉐이프라는 거는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모양, 쉐이프. 모양이라는 거는 물체가 갖고 있는 행태를 나타냅니다. 물체의 행태. 행태라는 거는 원, 사각 또는 오각 이런 것처럼 물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모양 있죠. 그걸 행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쉐이프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스페이스 방식은 3D 객체의 쉐이프에 해당되는 건데 아주 얇게 표현이 됩니다. 두께가 없이 아주 얇은 상태입니다. 아주 얇은 상태의 셀로 표현되고 내부가 비어 있게 됩니다. 내부가 비어 있게 된다. 즉 이것처럼 자 내부가 없죠. 비어 있죠.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를 스페이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솔리드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3차원 작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솔리드는 객체의 종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의 종류가 되겠고요. 솔리드를 이용해서 어떤 질량, 최적, 무게 중심,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특수한 작업들, 예를 들면 NC라든지 또는 유한요소, FEM이라고 이해하는 유한요소 같은 거나 또는 무한요소 같은 어떤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물체의 어떤 질량이나 체적이나 무게중심이나 간성 모멘트 이런 어떤 일반적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없으면은 수치 제어나 그러면 이 유한요소 해석이나 무한요소 해석 같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객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NC나 FEM이나 또는 어떤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리드는 속이 찬 겁니다. 속이 찬 거. 스페이스와 반대죠. 스페이스는 속이 비어있는 반면에 솔리드는 속이 차 있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솔리드를 흔히 뭐 찰흙에 비유를 합니다. 찰흙. 우리가 어릴 때 찰흙이 하나 덩어리죠. 찰흙을 이용해서 뭉쳐서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솔리드라고 하고요. 스페이스를 마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 두 장. 종이라는 건 두께가 아주 거의 없다시피 얇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D 모델로 작업 공간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드래프팅 앤 아노테이션, 제도 및 출석이라는 항목이죠. 이걸 3D 작업을 위해서 3D 모델링 또는 3D 베이직으로 바꿉니다. 자, 3D 베이직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 그리고 실린더, 콘, 세피어, 피라미드, 웨지, 토러스, 폴리솔리드와 같은 3D 객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집 도구들이, 수정 도구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D 모델링을 바꾸게 되면은 4D 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값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뭐 3D 맥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